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제 힘이 되는 것,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은 뭐 결국 오키나와 99명, 트럼프 이런 것입니다만, 요건 조금 기다려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지지율인데요. 지지율이 낮으면은 뭐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근데 지지율이 지금 무섭게 치솟고 있잖아요. 드디어 50% 돌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무려 52%입니다. 지지한다 52, 지지하지 않는다 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1월 15일에서 16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입니다.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9.4% 나왔고요. 무슨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자체 여론조사로 보입니다. 자,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50% 돌파거든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대선 득표율을 능가하는 거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보고도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린다? 언론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쪽에 논조를 전개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거대한 역풍이 터진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급해도 차례를 지켜야죠. 지금 대통령 탄핵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속전속결입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여론 지지율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도 하나둘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용기 백배 싸우게 되겠죠. 지지율 낮으면 싸워주지 않습니다. 높으면 그들이 어쨌거나 싸워주고요. 제도권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차관들, 뭐 국회의원들 다 여론 눈치를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뭐 공수처, 뭐 경찰 다 여론을 도외시하고는 뭘 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괜찮은 나름 괜찮은 조건이 어떤 변수가 터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여론조사 말고도 또 여론조사 있는데요. 여기 자, 여기는 천지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건데요. 윤 대통령 지지도가 47.8입니다. 여기도 거의 50 가까이 왔죠. 매우 지지한다가 무려 32.5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20대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0대 49.7까지 나왔습니다. 49.7 사실상 70대 60대와 맞먹는 그런 지지율이 지금 20대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30대가 20대보다도 높게 나왔거든요. 이제 20대가 30대를 능가하더라고요. 성별, 연령, 지역 모든 분야 이제 크게 올라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90.1%가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9.4% 이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천지일보 나름으로 계속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추적해 왔거든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계엄 이후 12월 6일자 조사를 보면요. 11%까지 떨어졌다고요. 11%. 근데 이게 47.8이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민심인 겁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저들이 속을 다 드러냈죠. 절대 민주주의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자유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들의 목적은 오로지 정권 탈취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저들 뒤에는 중국이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20대들에게 먹힌 겁니다. 20대들은 정보를 어디서 취하느냐 하면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다 공유하면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47.8 나왔잖아요, 이번에. 요게 보면은 5월 10일 2022년 대통령이 취임한 그때 지지율하고 거의 같잖아요. 엄청납니다. 여기 천지일보 여기가 대통령에게 후하게 주는 데가 아니에요. 짜게 주더라고 항상 보니까. 이 당시에 다른 데서는요. 대통령 취임 무렵에 60%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짜게 줬다니까. 이 짜게 준 데서도 지금 47.8이 나온 거야. 그것도 불과 계엄 직후에 11%에서 47.8까지 이렇게 그냥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민심이고요. 이 민심을 떠받치는 가장 큰 동력은 20대, 30대 여기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불경에서 지금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원래 지지에 거의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생각외로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국민의 뜻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너희들 국민의 뜻을 당장 수납하라라고 이제 접수하라라고 이제 외칠 수가 있겠죠. 저들은 걸핏하면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민 파리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국민 파리를 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자, 특히나 공수처가 이번에 정말 악행을 저질렀는데 국민 44.4%가 공수처 폐지 찬성입니다. 폐지 반대보다도 더 높아요. 폐지 반대는 39.200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당 지지도 보십시오. 정당 지지도. 여기는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쳐도 국민의힘만큼 안 되죠. 국민의힘 단독으로 이 두 당을 이긴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벌써 다른 곳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민심은 확실히 변했다. 국민의힘 8.5%포인트 수직 상승. 중도층은 여전히 민주당이 우위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을 완전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 모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합류하고 있다. 원래 지지층이 결집해버리면 그 결집의 힘으로 중도도 따라옵니다.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되면 여기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지율만큼은 못 돼도 조만간 50% 가까이 이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이죠. 자, 이러면요,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편입니다. 시간만 끌면 대통령이 이기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지지율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 모든 저들이 짜놓은 그 어떤 스케줄이 있겠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뭔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붕괴된다고 봅니다. 저는. 가령 이런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차이를 15% 이상 벌린다. 한 20% 벌리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원래 짜나왔던 시나리오가 작동 안 할 거예요. 배신자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5%, 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변수가 생길 수가 없었고, 그때는 미국이라는 변수도 없었고, 당시 미국은요, 대통령을 놔버렸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곧 취임한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책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재명 친중 세력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지율이 이렇게 합시한다. 이렇게 되면 판을 뒤집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부정선거 규명 필요성도 무려 41.9%. 굉장히 높게 나왔죠. 필요 없다 46.8%. 이 이제 여론조사를 한 곳은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데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수치입니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이번에 경험한 효과가 다 나타난 거죠. 스스로를 구국의 재단 위에 이제 던진 거죠. 살신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로 지지율 다 만들었습니다. 완전 그냥 바닥 기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무려 40몇 프로까지 끌어올려줬고요. 자신의 지지율을 50%를 넘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지금 추락시키고 있죠. 그 하나의 선택으로 지금 원래 우리가 그렸던 그림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대통령만 구해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난제긴 하죠. 자, 탄핵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왔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었죠.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갔는데 이게 20대 30대들에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짱깨라고 하면서 뭐 정말 저쪽 좌파들이 일본을 험점내는 것처럼요. 그 중국을 아주 싫어해요. 그냥 뭐 중국은 당교하자, 뭐 외교 관계도 맺지 말자 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중국을. 그 20대 30대들이 이번에 제대로 열받았습니다. 탄핵 집회 중국인 참석 영향, 정치 개입, 법적 제재 한계도 있다. 만 18세에서 20대 69.2%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37.6%도 우려하고 있다. 지금 2030의 힘으로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 중국인의 간섭, 개입, 정치 영향력 이런 걸 견제하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하고 딱 입장이 맞아지는 거죠. 한국을 친중 정부로 어떤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꼭 부정선거가 아니라도 트럼프는 개입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거나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65.4, 우려 안 한다가 29.6입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앞서 여기 50% 넘었다라는 지지율, 이것과 함께 대통령 최근에 이 동향을 보게 되면요. 지지율 동향이죠.
지역별로도요. 뭐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심지어 전라도에서도 뭐 20% 30%만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50% 넘는 지지율은 뭐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50%를 넘어가는 거기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싸워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정치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간 정당이잖아요. 그럼 국민의 뜻을 당연히 관철시켜야죠. 비록 소수 정당이지만 여당입니다. 어쨌거나 그걸 갖고 그걸 주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사실 국민 뜻, 여론 지지율보다 더 힘이 센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뭔가 이렇게 명분을 갖고 싸우더라도 그 뒤에 지지율이 없으면 좀 허망하거든요. 근데 지지율까지 받쳐주게 되면 여기 지금 저들이 대통령을 마치 쓰레기 잡범 취급하듯 마구 끌고 다니잖아요. 아무런 인권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기를 한번 의제로 삼아서 거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저들이 그냥 회방을 놓는 바람에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내렸더라면 그것도 큰 힘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아무튼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지금 알게 됐잖아요. 여론조사가 도대체 몇 개 나왔습니까? 10개 좀 되겠다 벌써.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추세를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31점 몇 %부터 시작했다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지지율이거든 그게. 그때부터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55%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갖고도 이기지 못하면 덩신이지. 아무리 소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국민들이 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고 외치세요. 지금 탄핵 세력들이 사실은 내란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공수처장을 뭐 그런 사람 몇몇을 지금 내란범으로 지금 고발했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이미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2030들이 이미 국민의힘 쪽으로 대통령 쪽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들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지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더 떨어지기 전에 끝내자. 이게 지금 저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트럼프가 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다 하더라도 뭐 한 달 정도 뭐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까?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모든 조건은 지금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저는 저들이 예상 못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는 이 부정선거 99명 이걸 저들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지율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허를 찔린 게 이 두 개지 사실은. 근데 99명설은 요거는 우리 자체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의 변수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전개될는지는 조금 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이제 확신합니다. 이 뉴스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도 계속 그 기사를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속 보도도 나왔어요. 이게 맞다라고 또 후속 보도가 나온대요. 기대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시리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제 사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난리 났습니다. 이거 뉴스가 가짜 뉴스 같은데 널리 저거 뭐 이거를 문제 삼자고 그들이 저 SNS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추미애 뭐 조민정 원내대표 박찬대 등등 난리 났어요. 보니까 전부 이 뉴스를 전부 다 여기 그 스카이 데일리 기사 그걸 캡처해가지고 전부 자기들 팔로우들에게 돌려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들도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예상 못한 두 개가 터졌는데 가장 겁나는 것은 물론 저거겠죠. 99명 해커설 저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무섭게 치솟으니까 저들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이 두 개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겁쟁이들이 많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더군요. 너무 모범생들만 있었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너무 모범생들만 있었어. 전투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용기 백배하십시오. 지지율보다 더 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도와준다는데 뭘 겁나는 거예요? 뭐를? 특히 영남에 있는 의원들, 특히 TK 쪽에 있는 의원들은 목숨 거세요. 거기는 공천이 있고 당선인데 아닙니까? 이런 데 나서서 싸워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